부천시가 광역동 완전 폐지를 약속한 기한까지 남은 시간은 1년. 3개의 구청을 복원해야 하는 준비 과정부터 순조롭지 않은 모습입니다. 김포시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준비하면서 의회의 동의 없이 예산부터 줄여 김포시 의회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멈추질 않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아직도 많아 내년 전셋값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가 내년 1월부터 2천만 원 미만 계약에 대해서는 채권 의무 매입을 면제하는 등 지역 개발 채권 개선 방안을 시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공공기관 통폐합을 두고 김포시와 의회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통폐합을 염두에 두고 관련 예산부터 축소하면서 시민 대의기관을 무시했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8개 기관을 5개로 줄이는 김포시 공공기관 구조개혁안. 계획에 불과했지만 발표 직후 반대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통폐합으로 얻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김포시 공공기관 통폐합 결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의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향후 통폐합 추진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절차를 밟기도 전에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김포시가 해산 계획을 내비친 일부 기관의 내년 예산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한 해 20억 원에 달했던 김포산업진흥원 예산은 내년 6억 원대로 확정됐습니다. 예산 심사를 마친 의회는 반발했습니다. 통폐합을 추진하려면 의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김포시가 관련 예산부터 줄였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사전에 시의회에 사전 설명 및 협조 요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분예산을 제출한 사항은 명백히 시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합니다. 아울러 내년 추경 예산안 편성 시 김포산업진흥원 사업비와 삭감되었던 민간단체 보조금 등을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안에 공공기관 통폐합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대규모 예산 증액을 검토하거나 각종 사업 지원을 감수해야 하는 김포시. 실익 논란에 의회와 갈등의 골까지 깊어지면서 향후 통폐합 추진은 한층 불투명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새로운 행정체제로의 개편도 힘들었지만 원래대로 되돌리는 일은 더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바로 부천의 광역동 얘기입니다. 네, 민선 8기 부천시의 최우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고 시민과 약속한 날짜도 있지만 무엇 하나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역동 완전 폐지를 약속한 기한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1년. 목표는 3개 구청을 완전히 복원하는 것이지만 순조롭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행안부 승인이 전제돼야 하는데 제때 추진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습니다. 차선책으로는 26개 일반동을 부활하는 것인데 연계 행정이나 후속 인사, 선거구 획정 등에서도 셈법이 한층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26개 동을 부활하는 수준이 아니라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 3구가 완성적으로 있어야지만 이게 행정 서비스가 다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완벽해지거든요. 현재 부천동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옛 원미구청사 활용을 비롯한 각 구청의 복원 방안도 고민입니다. 14개 시설을 빼고 원미구청을 전체 리모델링 하려는 것들, 신축하려고 했던 거를 취소할 것이냐. 아니면 그 자리에 어떻게 원미구청을 다시 세울 것이냐. 그 집행부에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지난 2019년 부천에서 시행한 광역동 체제는 당시 행정 효율화를 내세웠지만 이후 주민 민원 등 각종 부작용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천시장 후보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광역동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유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광역동제를 더는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처럼 광역동 폐지 쪽에 무게가 쏠리면서 지역사회도 한층 바빠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부천시 의원들이 지난달 광역동 폐지를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한 데 이어 이번 회기 시작과 동시에 전체 의원 27명이 구보건과 일반동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광역동제 개편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은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이게 행자부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패를 인정해야지 사실 이게 좀 한 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 사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원점으로 되돌리도록 시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천시는 현재는 부서별로 일반동으로 전환했을 때를 가정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구 보건 사안 등은 행안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을 뿐 구체적인 것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로 광역동제를 선택했던 과거 부천시의 결정이 결국 3년 반 만에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남은 과제들로 또 다른 난항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떨지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금리 인상의 여파로 대출 부담이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상황이 좀 어떨까요? 내년에는 이제 전세 가격이 많이 좀 흔들릴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전세 가격이 흔들리면서 이제 하향세를 나타내게 되면 이제 보증금에 대한 반환 문제라든지 이런 것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질 거로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인천의 경우에는 2024년까지 과도한 입주 물량 때문에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가격 하락이 본격화된다면 오히려 좀 매수 적기를 노려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인천의 경우에는 이제 입주 물량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과도하게 이제 쏟아지게 되면 당연히 주택 가격은 하락할 겁니다.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때 지금 분양된 이 아파트들의 어떤 그 미분양 분량이 이제 증가할 수 있는데요. 이제 미분양분에 대한 어떤 가격 비교라든지 어떤 입적지를 충분히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수 타이밍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내년 상반기에는 여전히 금리 인상 기조하고 그다음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건설사의 자금 부족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급히 서두르지 않고 좀 이렇게 찬찬히 생각하시면서 투자 적기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온갖 재건축 규제가 풀렸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장에 좀 온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는 내내 이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겁니다. 완화하지만 이 정책의 이제 효과가 시장에 연착륙되기까지에는 좀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규제 완화가 실질적으로 이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변화가 좀 있어야 되고요.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 심리를 시장에 부어줬을 때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효과가 충분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에 있기 때문에 정책이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에 눌려서 어쨌든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에는 금리의 향방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지 규제 완화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 활력이 붙는다라는 거는 당분간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장 건물 3층에서 추락했습니다. 지난 13일 저녁 10시 42분쯤 부평구의 한 골프 연습장 주차장 건물 3층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난간을 들이받은 뒤 1층으로 추락했는데요. 이 사고로 A씨는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고 승용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A씨를 불러 입건할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 채권 개선 방안을 시행합니다. 시는 그동안 200만 원 이상 공사나 물품,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계약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2천만 원 미만 계약에 대해서는 채권 의무 매입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개발 채권 이자율도 현행 1.05%에서 2.5%로 1.45%포인트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신규 등록 시 지역개발 채권 구입을 한시 면제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 채권 매입 면제 규정도 2024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대부 행위인 일명 대리 입금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11개 고등학교에 피해 상담소를 운영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운영된 상담소에서는 전담 수사관들이 학생들과 만나 피해 상담을 실시하고 구제 절차 등을 안내했습니다. 대리 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 등을 받는 행위입니다. 과이불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질 않는다. 교수들이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로 이 과이불개를 꼽았습니다. 교수신문이 전국 대학 교수 9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이불개가 절반가량의 득표를 받으면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설문에 응답한 한 교수는 이 과이불개를 추천한 이유로 우리나라 고위층 인사들의 언행이 이 말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인정하거나 고치질 않고 자기 정당화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성군으로 불린 세종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며 이를 고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사회, 잘못을 고치거나 처벌받기는커녕 인정하지도 않는 이 같은 현상,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과이불개 외에도 교수들은 덮으려고 하면 더욱 드러난다는 욕계 미창, 그리고 알을 쌓아놓은 듯 위태로움을 뜻하는 누란 지위를 각각 2위와 3위의 사자성어로 꼽기도 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인력 인건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6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근무할 9명의 인건비 3억 원을 지원하게 되며 기존 인력의 인건비도 10% 올립니다. 교육청은 그동안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사 인건비와 시설 임차 보증금을 지원해왔습니다. 제1회 부천 건축문화제가 오는 18일까지 열립니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 공모 수상작, 사용승인 건축물 우수작, 부천대와 부천공고 학생작품 등 건축 관련 작품 전시가 부천시청 1층에서 선보이는데요. 올해 처음 열린 건축문화제에서 부천 건축업 관계자, 교육계, 건축가 등 민관학계가 공동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부천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경기 건축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열린 경기도 건축문화상에서 부천 역곡도서관이 금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올해 개관한 별빛마루 도서관이 대한민국 생태환경 건축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윤한 계양구청장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운 일반산업단지의 주요 입주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윤 구청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입주업종의 다변화와 주차장 부족 문제, 업체들의 어려움 등을 청취했는데요. 앞으로도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